친정 엄마가 2달 전에 이제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네. 수술이 잘 돼서 지금은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간병을 이제 열심히 조금 마이크 떼고 얘기하세요. 예, 해드리고 있는데 새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조금 힘이 듭니다. 엄마가 2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새아버지가 아버지가 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너무 아버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있던 차에 엄마가 이제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의논하던 중에 이제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많이 의지를 하셔서 제가 많이 결정을 하고 했는데 새아버지가 많이 화를 저에게 내셔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엄마가 이제 첫 재혼이 아니시거든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재혼하셔서 한 10년 사시다가 잘 안 되셨는데 그때 겪었던 일들이랑 겹쳐지면서 제 안에 화가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실까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엄마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스님께 여쭤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새아버지 먼저 낳아놓고 엄마에 대해서는 분노가 왜 생겨요? 저도 이제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누가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만약에 내가 재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그럼 막 달려들어서 난리칠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는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맞추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여자로 살고 싶어 할까? 우리 엄마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 나이 들어가 애 둘이 키워보고 남편 없다면 자기 엄마라면 살까 자기는? 아니요. 그러니까네 어릴 때는 몰랐어. 여자가 뭔지를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엄마를 원망했다. 그건 뭐 이해가 돼요. 어리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성이 돼 보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혼자서 살기가 어렵고 첫째는 두 번째는 또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나도 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재혼을 해서 사는 거구나. 어릴 때는 왜 엄마가 재혼을 하느냐. 우리 엄마로서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엄마가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는 원망이 좀 놓여져야 되잖아요. 엄마 미안하다. 그때 내가 어려가지고 엄마를 원망했는데 이제 내가 커보니까 엄마 마음이 이해되네. 엄마 삶이 이해되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참여를 해야 할 일이지. 그 문제는. 네, 그럼 어떡해? 해결이 다 됐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결혼을 살아보니까 남편이 한 만져주면 좋고 같이 사는 게 좋은 건 알죠.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자꾸 저에게 의지하시니까 새아버지랑 저랑 갈등이 생기고 그런 새아버지하고 자기가 갈등 생길 게 뭐 있어? 새아버지 뭐 헌아버지가 어디 있노? 그냥 아버지지. 엄마하고 살면 그냥 아버지지. 그냥 자꾸 내가 새아버지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대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자기도 어떤 남편하고 사는데 애들이 자기 남편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지 않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엄마의 남편을 내가 존중해 줘야 된다. 엄마의 남편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도 좋다 이거야. 엄마의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의 남편은 자기도 존중받고 싶고 엄마도 자기 남편을 자녀들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물론 좀 서먹서먹한 건 사실이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근데 아버지라는 거를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엄마의 남편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 짓지 말고 엄마의 남편으로서 존중해주는 자세를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엄마는 자꾸 나만 생각하잖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는 엄마의 딸이고 또 아이의 엄마고 또 남편의 아내잖아. 그럼 그중 셋 중에 자기는 어느 거야? 그 셋 다 자기의 존재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분은 나의 남편이고 얘는 나의 딸이란 말이야. 근데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얼마 힘들겠어. 남자들이 지금 힘든 게 어제도 그 우리 천일교를 사면서 들어봤더니 두 여자 데리고 사는 남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게 절절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 늙은 여자도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늙은 여자가 누굴까? 그래.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여자도 애 나가 키우니까 애기 엄마니까 이것도 또 감사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 젊은 여자하고 늙은 여자가 사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런데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젊은 여자가 이제 칼을 빼들었어. 두 여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를 선택하든지 엄마를 선택하든지 이제 하나를 해라. 근데 자기를 키워주고 지금까지 돌봐준 엄마를 버린다는 건 너무너무 불효고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아내를 그러면 손을 떼자니까 두 아이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니 아내도 도저히 버릴 수가 없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아니다 싶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 버릴 수 없어야지. 두 아이의 엄마라서 못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는 버려진 여자잖아. 그 애 유머로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안 그래? 어쨌든 두 여자를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뇌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좀 못됐으면 버리기가 선택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데 두 여자가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여자가 그러니까 좋은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없는 여자 내가 훨씬 더 낫구나 이걸 깨달았어. 왜 웃어? 여기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런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데 그 며느리 된 사람들은 이걸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어느 정도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이제 남편한테 엄마하고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하나 해라. 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고. 엄마도 이제 화가 나니까 이혼시키고 말겠다. 이렇게 싸움이 붙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다리를 걸지 말아야 돼요. 둘을 다 데리고 살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한번 얘기해 봐요. 자기는 어느 쪽을 선택했어요? 예? 중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중도의 길을 미꾸라지처럼 저렇게 살. 저러니까 둘이가 싸우지. 한쪽 입장을 확실히 딱 밝혀줘야 질서가 잡히는데 결혼했으면 아무리 부모가 엄마가 온갖 은혜를 베풀어도 결혼했으면 일단 누구 입장을 먼저 세워야 된다. 아내의 남편 입장을 먼저 세워줘야 돼요. 그걸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아내의 동의 하에서
옛날 여자도 어때요?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어딨냐? 이 여자는 사실은 나한테 별로 은혜를 준 건 없잖아. 그죠? 안 그래요? 빨아먹으려고만 하지. 근데 이 나이 든 여자는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은혜가 한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셋이 제가 생각할 때 입장을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 특히 이제 며느리는 그 자기도 애를 낳아 저리 키워보면 내 아들, 내가 키운 이 아들이 내 거다 하는 게 집착이 강할까? 결혼해가 이 남자가 내 거다 하는 게 집착이 강할까? 어느 게 강할 것 같아?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것 같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걸 따지면 누구 것도 아니지만은 따지면 이 며느리 거가 시어머니 거가 시어머니 거다. 이거 인정해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이 시어머니 거다 이게. 그런데 내가 임대해서 쓰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임대해서 쓸 때는 임대료를 좀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돼. 그래서 그 수입 중에 일부를 임대료로 생각하고 주고 주인이 꼭 쓰겠다 할 때는 건물을 비워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한다? 아들을 어디에 보낸다? 어머니 방으로 보내야 돼. 그게 질투난다면 안 돼. 그 원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오래간만에 그 모자간에 얘기도 좀 하고 엄마 저 국지도 좀 물고 살도록 이렇게 좀 줘 보내야 돼.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자세를 딱 가지면 사실 이거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머니가 뭐 잔소리를 해도 이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할까? 20년, 30년 산다 하더라도 자기가 더 잘할까? 어머니가 더 잘할까? 어머니가 더 잘 식성이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무를 볶아 놓으면 그걸 왜 볶았나 생걸 줘야 된다. 데쳐 놓으면 왜 볶아야지 그걸 왜 데쳤나 이런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식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왜 자기가 길을 들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그렇구나. 남편이 그래서 음식을 내가 뭘 해놓으면 젓가락을 잘 안 대구나 이러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남편을 이해하는 오히려 좋은 선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잔소리라는 건 따로 없어. 듣기 싫으면 뭐가 되고 잔소리가 되고 듣기 좋아하면 뭐가 된다? 조언이 되는 거예요. 소리는 그냥 소리인데 내가 좋아하면 뭐라고 오늘같이 법문같이 이렇게 듣기를 좋아하면 조언이 되고 듣기 싫으면 뭐가 된다고? 잔소리가 되지. 어머니가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서 잔소리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애지중지 고귀하게 키워도 지가 데리고 살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예 지가 되기 좋으면 결혼을 하든지 아들하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키운 거는 키운 거지. 그 자꾸 본전 뽑으려면 안 된다. 자꾸 내 거다 이 생각 안 돼. 그래서 내가 20살 넘으면 무조건 정을 떼라. 내가 키웠다고 내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고 내 거면 현대 자동차는 누 끌어야 된다. 누 끌어야 돼. 현대 자동차 노동자 끌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 다 공장 노동자 끌어야 되잖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 거라면.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은 20살이 넘으면 독립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우리 가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멤버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분가해서 거기에 가장이라는 멤버로, 즉 회사가 독립을 해야 안 해요? 독립을 해. 그러니까 삼성에 다닐 때 종업원이었지만은
독립된 자회사로 나가면 사장이 되잖아. 그죠? 그래도 계속 간섭하잖아. 그래서 재벌이 요거도 먹지.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며느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고마워해야 된다. 그 며느리 없었으면 우리 아들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돼. 노총각으로. 그래도 누덕택에 장가를 갔다. 딴 여자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장담하면 안 돼. 봐라, 내 이거 못 가고 있잖아. 아시겠어요? 그 우리 아들은 뭐 어떤 여자가 있어도 갈 거다 이렇게 시건방지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손자의 뭐다?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거다 자꾸 끊으려고 니 내 거다 내 거다. 니 내 건데 왜 니가 가져가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 둘 다 버리기 어렵다. 이렇게 자꾸 저렇게 중도의 길을 간다. 저러면 안 돼. 확실하게 입장을 정할 거는 정해야 돼. 일단 이 회사에서 멤버 확실히 탈퇴를 해가, 명퇴를 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쪽 회사에 이쪽 클럽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옛날 회사든 내 옛날 그 단체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한다? 틈나는 대로 이 새 멤버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렇게 둘 중에 이렇게 사이에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를 하면 안 되고 확실히 한쪽에 서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편만 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쪽에 써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남한에 사는데 남북한이 갈등이 생기고 하면 내가 전적으로 남한에서가 북한 욕만 한다면 남북관계 통일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만은 남북한에, 그러니까 남한에 살지만 북한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북한 국민인지 남한 국민인지 중도에 선다고 해가 내 국적이 없다 이래 나가면 종북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종북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뭐라 간다? 종북이라. 그래 중간에 서면 아내는 네 누 편이다, 엄마 편이 네 엄마하고 살아라 이래 나오고, 엄마는 네가 여자한테 매여가지고 내가 니를 그래 키웠나, 나오는 투를 내가 다 알아.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싸우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딱 정해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북한 주민이 아니고 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건 분명히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살려면 북쪽도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지 저게 북한 주민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한다고 오해는 좀 받을 수 있죠. 그런 자기 입장을 그래서 딱 분명히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중간에 끼어가 중도 안 된다니까 그거. 그러니까 한쪽으로 서는 게 뭐다? 중도다. 중도는 중간이 아니고 바른 길이 뭐다고? 중도다. 이럴 때는 아내 편에 서는 게 뭐다? 중도다. 이 얘기예요. 왜 이 질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길게 다시 이 갈등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즉 엄마 입장만 생각하면 내 아들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아들에겐 또 누가 있다? 아내가 있듯이 내 입장에서 내 엄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엄마 입장에서는 또 자기 남편이 있다는 거야. 그게 하루를 만났던 열흘을 만났던 뭐 30년을 살았던, 자기는 그 남편 만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자기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시어머니들이 결혼해간 3, 4년 되면 며느리 그거 뭐 별로 중요 안 하잖아. 이 집 온 지 몇 년밖에 안 됐다. 3, 4년밖에 안 됐으니까 띠뿌고만 니 딴 데 결혼해라. 기분 나쁘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횟수로 계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를 존중해야 된다. 어머니의 남편을 자기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학교 가면 언제 봤다고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야 아무개야 이래 안 부르잖아.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이 없으면 그 사람을 내가 선생이라고 불러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착실하게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그저 20서너 된 것도 내 아들 딸밖에 안 되는데도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이렇게 인사하듯이 내 어머니의 남편이니까 아버지라고 깍듯이 대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편하시겠냐. 근데 어머니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데 그럼 니 또 가서 아버지를 남자를 선택하든지 딸을 선택한 둘 중에 하나 해라. 나 못하겠다. 아예 그냥 다 새아버지가 책임을 지든지 안 그러면 띠버리고 아예 내보고 책임을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인생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래 또 무슨 고민이 있는데? 제가 겉으로는 깍듯이 했는데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고 내 엄마니까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의견을 자기 의견보다 더 존중하면 얼마나 좋은. 이럴 때 엄마 혼자 있으면 내가 100%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아버지 있으니까 아버지 의견을 받아들인 척하고 책임을 나누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시어머니 있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 없는 사람 얘기 들으니까 시어머니 없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도저히 못 살겠대. 그럼 뭐 늙은 여자한테 갖다 줘버려라. 원주인한테 돌려줘버려라. 내가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아라서 좋다고 결혼해가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돌려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늙은 여자한테 이렇게 전세금 받고 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늙은 여자 있는 게 좋나 안 좋나? 좋아.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고 만약에 생기면 돌려줄 때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꼭 지금 나쁜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아버지 의견을 들어서 존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의견 묻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되냐. 아버님 이렇게 하자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하면 너희 아버지 의견은 그렇지만 나는 그래 안 하겠다 하면 아버지한테 또 엄마가 이런데 자기 의견 내지 마. 엄마가 이렇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엄마는 이렇다는데요. 그럼 둘이 부부가 조절하겠지 뭐. 결정 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 뭐 때문에 자기 가정도 애들 키우기 힘든데도 그 늙은 여자 덤태기를 지가 다 쓸라 그래. 엄마도 자식한테 그걸 다 덤태기를 안 씌우려니까 남자 하나 구해가고 절반은 의탁하고. 아시겠어요? 예. 다 의탁은 지금 새로 만나고 금방 안 되잖아. 절반은 의탁하고 절반은 또 던다. 자식한테 좀 의탁해가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엄마가 내가 볼 땐 섭섭한지 몰라도 그건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일 수. 본인이 여자로서 삶도 있겠지만은 노후에 또 연세 드신 아버님이 할머니를 한번 구한다 하는 것도 얼른 보면 그 어머니 생각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게 자식들한테 실제로는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뭐 여자가 돈을 밝힌다. 근데 뭐 늙은 영감하고 살려면 돈이라도 좀 뭐 생겨야 살지. 이 나이 80, 70대 가지고 무슨 재미로 살겠어. 그걸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돼. 만약에 집에 뭐 같이 사시는데 만약에 파출부를 보내거나 간호사를 보낸다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같이 사시는 분한테는 그만큼 안 들여도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잘 보살펴 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자기가 바보 같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그게 슬픈 일이라고 울어가면서 얘기까지 할 일이거든.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엄마가 딴 남자를 만난 거는 그때 엄마 나이가 자기 나이 정도밖에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되니까 참여, 원망한 거 참여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이 기질이 달라. 예를 든다면 사람 중에도 나이가 30, 40밖에 안 돼도 성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능히 남자 없이도 여자 없이도 성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나이 70, 80이 돼도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사람이 색을 밝힌다가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조사하면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체질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 왜 어릴 때 보면 여자가 뭐 남자 없이는 못 잔다, 여자가 색을 밝힌다, 남자가, 그 다 생물학적으로 조사하면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재단하면 나쁜 놈이다 이러지만은 그 사람도 자기를 컨트롤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의 혼자의 고뇌가 있는지는 그거는 딸도 알 수가 없고 남편도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냥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남자가 필요한지, 자기의 어떤 다른 정서적인 것 때문에 필요한지, 성적인 것 때문에 필요한지, 뭐 때문에 필요한지 그건 딴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성년이 됐잖아. 그러면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행위가 아니면, 남을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게 아니면, 욕설하고 거짓말을 사기치는 게 아니면, 술을 먹고 행패를 피우는 게 아니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성향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고 내 삶도 남으로부터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아니요. 60이 안 됐어. 네. 자기가 이제 60대 봐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해 못하고 하면 과보를 받아. 자기가 이제 어머니 나이 때 이제 혼자 뭐 이혼을 하든지 뭐 남편이 죽든지 이제 혼자 되든지, 안 그러면 같이 결혼해도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그 과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엄마를 이해하게 돼. 또 이제 자기가 60이 다 돼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60이 됐으니까 뭐 늙었는데 지금 뭐가 영감이 필요한데, 자기 60 하면 돼봐라. 영감 필요한지 안 한지. 60 다 돼간 사람 50 몇인데 55이세요. 어떻게 55 된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다 55 됐죠? 안 됐어요? 넘었어. 남자 필요 없나?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그 부모의 인생이 있다 이거야. 나를 위하는 그 한 가지로 부모가 살 수가 없어. 어릴 때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아이가 크면 부모는 또 다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 그거를 자식이라고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부모라고 자식을, 큰 자식을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너무 간섭하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해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옛날에 어릴 때 엄마 미워한 거, 원망한 거, 자기가 여기 가슴에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또 저래 재혼하더니 지금 또 이를 벌레가 나를 귀찮게 한다 이러니까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10번을 재혼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간섭할 일은 아니야. 엄마 선택을 항상 존중해 드려야 돼. 그리고 어리석음을 자기가 참여를 하고 엄마한테 감사 기도를 하고, 엄마의 남편을, 부모도 딸이 결혼하거나 아들이 장가를 가면 아들의 부인을, 딸의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 그런데 하물며 자식이 부모, 엄마의 남편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엄마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깍듯이 해드려. 그러니까 속박받아라는 뜻이 아니라 깍듯이
T 마음으로 존중해라